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78쪽입니다. 선납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시 이론 파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짧게 언급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선납세금. 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은 보통 10일, 31일자로 하는 기수가 끝나는 법인 같으면 그 다음 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요. 그때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10일 31일자로 또 법인세를 계산해서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을 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중에 1월 1일부터 10일 30일 기중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인의 이름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 발생할 때 세금을 떼고 받게 되니까 원천징수라는 걸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니까 그 원천징수 금액을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478페이지 선납세금 보시면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할 때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데 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등은 추후 법인세 신고할 때 차감을 해요. 그걸 제외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때 정산해주죠. 이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다 치면 100만 원 전부 다 은행에서 입금시켜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떼고 입금을 합니다. 세금은 보통 법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은행 이자에 대해서 세금은 보통 소득세 14% 그리고 지방세 1.4% 해갖고 15.4%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100만 원의 15.4%는 15만 4천 원, 꽤 큰 금액이죠. 이만큼을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 15만 4천 원 이 금액을 미리 지급한 법인세 세금이다 해요.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이 15만 4천 이거는 뭐 이거 전부 다 그냥 원천징수로 세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이만큼을 또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빼줘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다 라는 말을 써요. 미리 납부한 법인세 세금이다. 그런 이야기죠.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 미리 납부한 거다. 원천징수 당한 거다. 그래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예수금으로 기록을 하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연습 달래유통에서 일반점포 입력 계속하고 있고요. 9월 22일 이자 수익 2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38,8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렇다면 보통예금의 금액이 발생이 차변이 증가하겠죠. 보통예금 자변에 써주고 이사수익 전액이 수익이니까 대변으로 써주고요. 거기에 따른 세금 낸 거, 세금 차감, 원천징수세액으로 세금 차감한 거는 선납세금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입력하겠습니다. 9월 22일 차변에 보통예금 103 입금된 금액이 16만 9,200원 또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이 38,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전체 금액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대변을 먼저 입력해도 돼요. 이자 수익부터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변 보통예금 선납세금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하고 선납세금 자리가 바뀌어도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1번 써주면 되고요.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 말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11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출금으로만 입력해도 되는 거죠. 차변, 대변 나눠서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출금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입력해도 되고 8월 31일 한 줄로 출금해 보겠습니다. 출금 선납세금 금액은 110만 원 엔터 이렇게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월 2일입니다.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은 3월 1일 오늘을 말하는 금일이 금요일이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3월 1일 금일 오늘로 만기가 돼요.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 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으니까 어쨌든 차변에 당좌예금이 차변에 당좌예금을 써줄 것이다. 당좌예금 이렇게 써주고요. 정기예금 5천만 원. 정기예금이 오늘자로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예금은 만기와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대변에 정기예금 써주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이 400만 원, 이자 수익 수익이니까 400만 원, 그 전에 다 이자 수익 대변이죠. 이자 수익 써주고요. 400만 원 써주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 법인세, 이게 선납세금인 거죠. 선납. 그래서 원천징수한 거 나중에 법인세 납부할 때 이만큼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좌예금 입금된 거, 잔액, 그 다음에 선납세금 이만큼 떼고 지급한 거, 정기예금 예약된 게, 만기된 게 5천만 원, 이자 수익 발생한 게 4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문께는 계정 과목 4개나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데, 개별적인 개념을 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떼서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라는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3월 2일이고요. 정기예금이 예약됐으니까 대변에 정기예금 써주는 거죠. 대변 4번 대변에 정기예금. 정기예금 금액이 5천만 원짜리가 예약됐다. 50 플러스. 이자 수익도 대변에서 발생하죠. 대변에 이자 수익. 400만 원 4 플러스. 차변에는 당좌예금 받는 거. 당좌예금 입금됐는데 차감 지급액이 여기 5,300 얼마 있는데 복잡하죠. 그러니까 원천징수액부터 쓰겠습니다. 선납세금부터 쓰겠습니다. 금액이 61만 6천 원. 차변. 이제는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거 102, 당좌예금 102 입금된 게 5338 400 맞네요. 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뭐 차변부터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대직급여 관련 계정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보죠. 다음은 모두 달래유통 4006번 거래 내역이다.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5월 15일 회사는 생산직 직원 A의 대직금으로 대직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을 지급했다. 일단 가장 쉬운 거 보통예금을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을 대변에 5천만 원 쓰면 될 겁니다.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고, 퇴직금에 대한 원칙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뭐 쉽게 보는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7천만 원이나 있습니다. 5천만 원 지급하는데 충당부채 잔액이 7천만 원 있으니까 전액 다 5천만 원 전액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의 감소 5천만 원.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4천만 원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4천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차변에 감소 써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퇴직급여로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5천만 원 지급하는데 충당부채 잔액이 넉넉하다. 5천만 원짜리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차변에 써주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5월 15일 차변에 전액 다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있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액 다 5천만 원, 50 플러스 해주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쉽죠? 2번 보겠습니다. 10월 8일 당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당사는 제조공장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확정기여형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월분 퇴직연금 850만 원을 우리 회사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감소시켜주고요. 차변에는 확정기여형일 경우에는 퇴직급여 계정을 써버립니다. 차변 퇴직급여예요. 근데 제조공장이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또 뭐 있나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밑에 문제에 나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비교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될 거는 확정기여형일 경우에는 차변에 퇴직급여를 쓴다. 지급할 때 퇴직급여인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연금에 예금할 때 퇴직급여를 쓴다는 겁니다. 확정기여형일 경우에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10월 8일 차변에는 퇴직급여 500번대 500번대 퇴직급여 제조원가 85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차변에 쓴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8월 19일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급여형, 이번에 확정급여형입니다. 아까한테 확정기여형이었어요. 이번에 확정급여형 퇴직금을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8월분 퇴직연금
1352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납부하다. 위에 이번 문제랑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이체했으니까 어쨌든 대변은 보통예금이고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차이예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적립할 때,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뭔가 거꾸로 될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입력합니다. 8월 19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맞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이 1352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1352만 원 그대로 입력되죠. 넘어갑니다. 8월 27일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1금융의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그럼 지급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적립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될 거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대변에 950만 원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감소로 적히고요. 이 금액 중에 950만 원 이 금액 중에 10만 원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다. 그럼 수수료 비용으로 계정감을 줬으니까 문제에서 계정감을 줬죠. 그럼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합니다. 근데 영업부 직원인 거예요. 영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 800번대 판관비 이렇게 수수료 비용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 금액만 940만 원만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수료가 있을 때는 수수료 비용 따로 뺀다는 겁니다. 나머지만 운용자산으로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입력합니다. 8월 27일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연금 운용자산 940만 원만 입력이 되는 거죠. 10만 원 수수료 빼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근데 판관비 800번대 수수료 비용 831 이게 10만 원. 영업부 직원이 영업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이렇게 950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이걸 적립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입력할지 아니면 퇴직급여로 입력할지 나눠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다음 페이지 메뉴에 퇴직연금 제도가 나오죠. 이 표는 별표를 하나 쳐두시는데 납입시에 별표 쳐두시기 바랍니다. 납입시에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확정급여형일 때는 납입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죠. 확정급여형인데 연금 운용자산이고 확정기여형인데 퇴직급여입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은 확정급여형은 급여가 확정돼 있어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확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적립의 운영과 책임 권한이 다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한테 모두 소유와 귀속 책임 권한이 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적립 책임 권한 모두 다 회사가 아니라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립만 해버리면 그걸로 회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아닌 거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산도 아닌 거죠. 종업원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회사 입장에서 퇴직급여로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납입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